자, 이제 조건과 기한 들어갑니다. 조건과 기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건과 기한. 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남편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합격을 하면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차를 니한테 줄게. 뭐 차를 사줄게, 그랜저 사줄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합격하면 이 자동차를 준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합격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합격 못하면은 없습니다. 일명 나가리입니다. 일명 나가리.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판소노트 딱 보면은 이제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건데 정지 조건.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될 거예요. 31페이지 있죠?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 시험이 예정이 10월 24일입니다. 예정이 2020년 10월 24일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까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합격을 하면 주죠. 맞습니까? 합격을 하면 줍니다. 합격하면 준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이름이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효력이 뭐 돼 있습니까? 합격할 때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랍니다? 정지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해. 물론 이제 100% 다 되면 좋겠지만은 뭐 다 100%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20% 됩니다. 일반 우리 저 평균 20% 정도 되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은 무슨 사실에 승부를 거릅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게 뭐라고요? 조건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좀 반대 개념이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뭐라고요? 확실한 사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를 뭐랍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를 기한이라 한다. 그럼 확실한 사실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갑이 사람인데 갑이 사망하면 이랬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죽는 건 확실하죠. 죽는 건 확실한데 이것도 줘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를 말한다. 기한.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1월 1일은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여기 때도 뭡니까? 확실한 사실. 날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기한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은 무슨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걸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걸 뭐랍니다? 조건이라 하는데 정지 조건이 있고 또 뭐냐면 해지 조건이 있어요. 해지 조건. 자, 해지 조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조건과 기한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98페이지 제1절 총설입니다. 총설.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 법률 행위로서 성립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들의 법률 행위를 하면서 법률 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위한 당사의 법률 행위 내용으로 부과하는 자, 여기서 줄 거야 돼요.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부과하는 약관을 부과한다. 부과하는 약관을 뭐랍니까? 부과하는 약관을 부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부관. 부관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부과하는 약관.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약관을 뭐란다? 부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부관에는 양갈로 보면 부관에는 조건이 있고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조건입니다. 제2절 조건.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발생,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자 어디에 현관편을 씁니까? 조건 없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하는데 자 정지 조건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해지 조건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지 조건의 정지 조건이란 합니다. 주금해야 돼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자 어디 현관편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하는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여기 해놨습니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 한다? 정지 조건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컨대가 이제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이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의 성취죠. 성취. 그래서 정지 조건이다 이 말이고 그 밑에 가서 이제 해제 조건인데 해제 조건은 뭡니까?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인데 자 여기서는 조건이 성취하면 자 요거 반대 개념입니다. 해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건 맞는데 조건이 뭐하면은 성취하면은 조건이 성취를 하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게 자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도 31페이지 보면 해지 조건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여기 이제 불합격이야.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줬다가 불합격하면은 안 주는 거죠. 맞죠? 그럼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99페이지. 예컨대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약정했다. 그러면 불합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여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가장 조건 나오는데 가장 조건은 뭐냐? 형식상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게 뭐라고요? 가장 조건입니다. 형식상은 뭔데요? 조건인데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거. 이 가장 조건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면은 불법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 조건. 자, 불법 조건은 첫 번째 줄 겁니다. 불법 조건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이 어떻게 있을까요?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첫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첫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 계약을 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증여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이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러면 이 증여계약 전체도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입니다.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주기로 했다.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만 무효한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 증여계약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컨대 한번 보세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면서 첫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과되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법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무슨 조건입니까?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뭐예요? 그 기자가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랍니까? 기성조건이 한다.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란다? 기성조건이 합니다.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랍니까? 기성조건이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했는데 이미 합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이게 기성조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자동차 사주겠다 했는데 이미 합격했어. 이게 무슨 조건이다? 기성조건. 우리가 기성복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기성복이 이미 만들어진 옷이 기성복이에요. 아시죠? 만들어진 옷 무슨 말이죠? 제가 살이 더 찌면 이제 기성복 못 입어요. 맞춰야 돼요. 무슨 말 알죠? 왜 그러세요? 웃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복이라는 게 뭐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을 기성복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 조건.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성 조건이란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기자입니다. 이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적으시면 되고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가서 불능 조건 나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줄 적고 있습니다. 조건 법률행위 성립 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자, 해가 서쪽에서 뜬 다음에 나왔어요. 해가 서쪽에 뜹니까 안 뜹니까? 이게 불능 조건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러면 해가 서쪽에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그래서 불능 조건이죠. 이게 불능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불정무 기해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정의만 알면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1월달에 가서 설명할게요. 불정무 기해무 나오는데 불능 조건이면서 정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주고 갈게요.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불능 조건이 뭡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뜹니까 안 뜹니까? 근데 1억 주겠다 했어요.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합니다. 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여러분한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바로 불정무야.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입니다. 불정무.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무효예요. 아시죠? 시험 나오면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무효예요. 알겠죠?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맨 끝에 가면 나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양갈로 3번의 불능 조건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불능 조건이 해 조건이면 조건의 부분이 나오고 그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기한 나오는데 기한 보겠습니다.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너무 더워서 맞죠? 자, 꺼도 되겠죠? 네, 꺼도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기한입니다. 기한은 무슨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무슨 사실 승부 거는 것이다? 확실한 사실 승부 거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갑이 사망하면 나옵니다. 갑이 사망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3절 기한입니다. 자, 152조. 이랑 시기가 있는 법률의 얘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부랍니다.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31일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죠. 이걸 만다 종기부랍니다. 자, 이게 법조문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기가 있는 법률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가 있는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다.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의 가서 기한이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줄거 있고 현관편에 됩니다.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종류에 시기가 있고 종기 아까 했습니다. 시기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시기라고요.
자, 12월 31일까지라면 거기서 31일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거니까 종기불확합니다. 설명했죠 아까 전에. 네, 그다음에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 자, 칠판 보세요. 이거예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확정 기한. 요거는 갑이 사망하면 갑은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절벽에서 밀어붙는데 와이프를 죽었는 줄 알았어요.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기억나요? 남편이 와이프 절벽에서 밀어붙다니까.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어. 에? 근데 와이프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했잖아요. 살인 미수가 됐잖아 그거.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알죠? 그런 거 있잖아. 또 보험을 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런 게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뭐라고? 기한이니까 확실한 사실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란다? 불확정 기한이란다. 날짜 딱 정해져 있죠. 확정 기한. 날짜 딱 정해져 있어요. 확정 기한.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한의 이익값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별표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요 34페이지 보면 돼요. 기한의 이익. 이제 요거를 설명 들어갑니다. 자, 돈을 빌려준 사람 뭐랍니까? 채권자라고 갚아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라 해야 한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알고 있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억을 빌려서 3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3년이 뭐예요? 3년이 뭐라고? 기한의 이익이다. 이제 요거 설명 들어갑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게 뭐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예? 그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억을 빌려줬어요, 우리. 자, 갑이 어떻게 됩니까? 갑이 1억을 나눠서 매달 나눠서 갚습니다. 예? 그럼 누가 좋아요? 채무자가 좋잖아. 왜?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의 153조의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온 거야. 이해가 되면 법조문 자체가 다 외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누가 좋다고? 채무자가 좋지. 맞아요? 채무자. 왜?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맞습니까? 약 330만 원씩 나눠서 갚으니까. 좋죠? 1억 땡겨 쓰고. 자, 그래서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자부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무이자로 빌려줬을 때는 누가 좋아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가집니다. 에? 원금만 갚으면 되니까 나눠서. 맞아요? 그런데 이자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나눠서 갚으니까 채무자는 기한이익 가지죠. 채권자도 뭘 받아요? 이자 받죠. 이때는 기한이익을 둘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이 목적물을 빌려주는데 두 가지가 있어.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어. 복습했습니다. 합니다 이제.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뭘로 빌려주는 겁니까? 공짜로 빌리는 게 뭐예요? 공짜로 빌리는 게 사용대차예요. 무상으로. 맞아요? 임대차는 차임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사용대차 계약을 2년 맺었을 때 기한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응? 사용대차를 누가 줘요? 자, 요 사람이 이제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 하고 빌려 쓴 사람을 차주라고 부릅니다. 사용대차 할 때는. 그런데 임대차 할 때는 요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 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해줬어. 그러면 기한이익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는 누굽니까? 사용대차에서는
누구? 차주. 2년 동안 공짜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차주.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임차인 또 뭡니까? 2년 동안 빌려 쓰잖아. 임차인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인 또 뭡니까?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가진 사람은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가집니다. 공짜로 받으면 차주가 기한이 가지고. 됐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우리 판소노트에 다 있죠? 해놨죠? 네, 해놨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사용대차는 옆에 뭐로 적어놔야 돼? 차주 기한이. 임대차는 둘 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이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 이자 부을 때는 둘 다.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됐어요? 필기할 거 옆에 해놨잖아. 이걸 다 적어주려 하니까는 뭡니까? 또 필기 안 하고 그냥 들으면 또 살까 싶어가지고 80% 노트 딱 해놓고 나머지는 몇 개 딱 적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적어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기한이익 보고 갑시다. 기한이익. 기한의 이란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이 포인트가 뭐야?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받는 이익을 뭡니까? 기한의 이익이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누굴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기한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 넘겨보시고 이제 문제 안 푼 거 있잖아. 안 푼 거 103페이지에 그 13번까지 풀었죠?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요. 14번 깨끗하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14번 풀어봅시다. 맞나요? 틀렸나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취소는 뭐라고? 썩급표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시험 칠 때까지. 우리 수강생들은 취소하면 뭐라고요? 썩급표로 나옵니다. 취소급표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취소한 때가 아니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해야지. 다른 말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10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14번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취소한 때가 아니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든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고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 취소권자가 뭐하면 추인하면은 다시 취소권 행사하지 못한다 했잖아.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는 21회 때 나왔던 지문. 자, 16번 문제는요. 이거하고 우리 뭐예요?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했잖아. 그러면 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풀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이고 이제 물권법 들어갑니다. 물권법.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쉬시고 가족들하고 좀 더 놀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한번 보강을 되든가 할게요. 근데 보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민법은. 하여튼 그 이제 뭡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중구에 강의를 나가야 돼요. 중구에 이제 그 뭡니까? 시간표 좀 변경돼 가지고 그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민법은 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쉬세요. 쉬시고 푹 쉬시고 1월 달부터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물권법 들어갑니다. 이제 물권법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물권법은요 14문제 내지 17문제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14문제 나옵니다. 최대 17문제 나왔던데요. 그래서 평균 한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밑에 물권법 갑니다. 물권 105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은요 X입니다. 시험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뭡니까? 뭐 한번 읽고나 갑시다. 아시겠죠? 줄 끌 때 뭡니까? 파란색 이런 거 끊지 말고 연필을 살짝 끊고 갑시다.
흔적은 남겨야 되니까. 왜? 남편이 봤을 때 공부를 좀 했는 것 같이 보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의 의, 물건의 권리가 뭐예요? 물권이죠. 그래서 밑에 물권이란 줄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요. 타이틀만 줄 거면 돼요. 절대성이 있고요. 내가 만일에 내 앞으로 된 부동산이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내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등기돼 있으니까. 맞죠? 예를 들면 내가 백사동에 2003호가 내 거라고 하면은 내가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나 가서 이거 내 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야. 맞죠? 그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슨 성이 있습니까? 절대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 돼 있어야 됩니까? 근데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절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그 밑에 가서요. 특정성 돼 있고 양도성. 우리 내가 소유권 넘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정이 되어 양도할 수 있거든요. 특정성과 양도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외우는 사람은 바보 멍청입니다. 시험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물권의 객체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쳐서 현존, 특정,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37페이지 보면 돼요. 37페이지. 지금 했던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37페이지 피니까 물건의 특성 나와 있습니까? 직접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 상수성이 있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물건의 객체, 물건은 특정, 현존, 독립한다. 앞에 있습니까? 다 있죠.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책 볼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05페이지 내용 끝났습니다. 넘기시고. 넘기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185조예요. 185조에 보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법정주의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알겠어요? 물권법은 뭐라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5조 한번 봅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의의 원칙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돼 있죠. 그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류를 강제하고 있고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배우면 되고요. 나중에 대강 배웁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종류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률하고 관습법 이외에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종류를 강제하고 있고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의 종류 갑니다. 자, 물권의 종류 우리 판소노트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자, 이제 물권의 종류 어떤 것이 있냐? 물권. 자, 이제 물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권은요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앞에부터 다 적읍시다. 본권하고 이렇게 합시다. 본권과 뭐 점유권 이렇게 합시다. 이 본권이라는 것은 그냥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 부르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배하면은 인정되는 게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자,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일은 중개사법이죠. 이 마이크를 사실상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 내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은 뭡니까? 선생님은 내일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샀습니다. 알겠죠? 6만 원 줘서 샀습니다. 아시겠죠? 선 요거 다 해가지고 요거 비용 주고 해가지고 11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거다? 나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중개사법 선생님은 뭐예요? 소유권은 없어. 점유권이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서 또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무슨 물권이 있다?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물권에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에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이 있고 돈을 빌리는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익 물권이 사용 수익하는 물권, 용익 물권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전 이렇게 불러요. 지전. 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용익 물건이라 부릅니다.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 그다음에 담보 물건은 자, 일단 유치권. 그다음에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물권은 첫 번째 뭘 배우냐? 점유권 배우고, 그다음에 소유권 배우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8가지 물권 중에서 한 개 빼고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까지 배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의 종류. 그래서 책에도 있지만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 그렇게 하시고,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이 있는데, 자,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뭐가 있습니까? 명간 분양돼 있습니까? 구간이 명간인데, 명간이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 이게요. 명간 분양. 명이 뭡니까? 명인 방법.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적어놓기만 적어놓고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 기지권,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자, 그래서 명간 분양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 내용도 지금 설명 안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뒤에 가서 다 설명합니다. 자, 1월달에 설명해볼게요. 그래서 명인방법, 관습부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이 명인방법은 개론 때도 배우고 뭐 중개사법 할 때도 배우는 것 같은데, 명인방법이 어떤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수목들이 있죠. 여기 팻말을 딱 세워가지고, 예? 요거 박주성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명인방법. 철책 걸쳐가지고 새끼를 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묵서를 해가지고, 묵서가 뭐야? 적어서, 맞죠? 소유자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 합니까? 명인방법이라 합니다. 그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소유권이 나타나요. 맞죠? 근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한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 설정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되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이 이제 뭐가 이런 건 소유자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데가 없어요. 여기 팻말 옆에다 저당권 설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적법한 공시 방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소유자가 누군지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딸기 농장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딸기 농장 뭐 이렇게 봅시다. 비닐하우스 아시죠? 이게 여기 앞에 가면은 이 딸기 앞에 뭐냐 무슨 영농조합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얘들이 이제 이 딸기 다 매집하는 거예요. 무슨 협동조합 해가지고 농협 이런 데서 사잖아요, 딸기를. 애들 데리고 뭐 딸기 체험 이런 거 가봤습니까? 가서만 이거 하면 이거 붙여놨어요. 이렇게 앞에 해놨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 가냐면, 보통 저 처음에 나올 때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때 안 하고 맨 끝에 갈 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애들 불러가. 유치원 애들 되는 애들 막 불러가 따먹으라 하잖아요. 그때는 맛도 없습니다. 왜? 땅에서 뭐 기운을 다 빼먹잖아요. 이해가 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그 선배도 이거 지금 저 하고 있거든요. 저 진주에
하고 있었는데 옛날 우리 애들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하고 우리 딸이 이제 뭐 유치원 다닐 때 한 번씩 갔다니까요. 가면 뭡니까? 마지막 이제 3월달 되면 가거든요. 그러면 3월달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마지막 딸기가 나옵니다. 맛도 없고 뭐 흐물흐물하고 아시죠? 그럼 그거 이제 따라갈 때 여기 따무라 하고 누구를 갑니까? 애들을 방사시킵니다. 그럼 애 막 따먹죠. 우리는 이제 나와가지고 형님하고 우리하고 뭡니까? 가족끼리 뭡니까? 여기서 고깃국 운동을 넣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 뭐 무슨 조합해가지고. 그러면 요 앞에 몇 번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손도 못 대고 그냥 다 줘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해줍니다. 예,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 10동 갖고 있어요, 10동. 10동 갖고 있어요. 10개 갖고 있어요, 10개. 그래서 이제 엄청 부자예요, 부자. 네? 소도 지금 많이 키워가지고 벌써 옛날에 몇 마리 안 된다더만 지금은 뭐 20마리 넘었다더라고요. 일명 뭡니까? 완전 부자입니다. 그런데 촌에 있으니까 또 뭡니까? 혜택도 엄청 많아요. 응? 미국에도 뭐 보내주대 애를. 미국에도 이렇게 뭐 공부를 좀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도 이렇게 뭐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더라고요. 응? 촌에서 잘해봤자 서울도 잘하겠습니까? 촌에서 잘한 거하고 이 시내에서 잘한 거하고 다르죠. 이 시내하고도 서울 시내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르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 애들 이제 뭡니까? 그 교육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아시죠? 이렇게 보내주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이거 뭐냐 하니까는 여기 영농조합에서 여기서 딸기를 전매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져간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할 때는 얘들이 이제 떼가요래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없고 그다음에 이건 뭐 합니까? 갈아엎어가지고 뭘 합니까? 수박으로 바꿔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뭘 바꾼다고요? 수박. 네, 수박 바꿔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 바꾸냐면 4번 이렇게 바꿔요. 3번, 4번 바꿔요. 참외도 바꿨다가 뭐 바꿨다가 이렇게 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명의 방법이라고. 이게 명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 건지 나타나는데 저당고 설정할 수는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2번 나왔습니다. 2번. 명의 방법을 하면 소유권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저당고 설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추면 37페이지. 37페이지. 명의 수목은 명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근데 임목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가 있잖아요. 소유자 나타날 거고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무 심어서 딱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은 돈 빌려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이제 뭐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옛날에 담보 이제 부동산 잡혀가도 대출해 줬는데 이제 기계까지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뭐니까 그 돈이 대출 받아가 돈이 돌잖아요. 그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게 돈 돌아가는 경기가. 무슨 말이죠? 네, 그래 됩니다. 옛날에 그 뭡니까 대공황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대공황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그거 알죠? 그때 대공황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돈이 안 도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는 불황이 왔거든요. 그 돈을 돌게 해야 되는데 돌지 않게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뭡니까 건설 SOC 그 하고 대건축 뭡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뭐 했습니까? 댐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댐이 있는데 그때 만들고 적정인 뭡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돈 나오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그대로 뭐가 돼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왜 있습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때는 돈 다 주고 샀다니까 자동차를. 무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들도 뭡니까 자동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면 캐피탈 이런 거 만들잖아요. 대출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대출도 없이 살지만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대출금 갖고 쓰고 빼고 놓고 성과금 나오면 또 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부동산 대출도 그렇지만 대출 자체가 이제 규제를 너무 해보니까 이제 이게 경기가 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알겠죠? 예, 예, 저 생각인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우는 임목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소유권 나타나고 저다고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공시법도 나오고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07페이지로 갑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가니까 이러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어떠한 힘이 있느냐, 이게 효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의 효력에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하더라. 이게 뭡니까? 무슨 효력이다? 우선적 효력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 옆에다 우리가, 자,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냐면은 36페이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위에 1번 내용이에요.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을 하면은, 권리 충돌이 있으면 뭐가? 물권이 우선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선하니까 무슨 효력이 난다? 우선적 효력이 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설명 안 해도 1월 달에 설명할 거니까 요것만 일단 기억하자고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뭐예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효력이 있더라. 예외도 있지만, 알겠죠?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란다? 우선적 효력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시험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10년 동안 5번 나왔던 거예요. 우선적 효력은 위에 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하더라. 근데 물권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토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물권을 갖고 있는 거야. 또 지상권이란 물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이란 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이 말이야. 그러면 을이 이 부동산을 침탈해 갔다. 침탈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침해자. 자, 옆에 건물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질라 한다. 침해의 염려가 있다. 자, 이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얘들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첫 번째가 침탈자에게는 야, 가져왔으니까 내가 돌려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슨 청구권입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침탈자에게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해자에게는 뭡니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왜 만들었냐? 여러분이 땅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등기를 뭐 딴 돌려놨다든지, 지가 막 사가지고 딴 사람들이 줬다든지 이런 상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침탈자에게 뭐 해야 돼요? 야, 돌려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일부러 사용하고 있으면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이게 방해, 제거 청구. 자, 옆에 건물이 막 지진 나가지고 기둥이 부서가 넘어올라 그래. 그러면 예방 청구 해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옆에 너무 깊이 뭐 큰 건물 짓는다고 해서 너무 깊이 신고래가 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건물이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건물이. 맞죠? 적당한 방어공사를 해달라고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살고 있는데 옆에 뭐 공사를 텃밭 공사 막 하니까는 이 건물이 흔들리면서 이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럴 때 내가 소유권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세 가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청구권을 합쳐서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한단 말이에요. 침탈 당하면 뭡니까? 반환 청구. 침해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하는데, 상대방 이 사람의 고의 가시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예방 청구는요. 예방 청구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우선적 효력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위에 있는 내용은 좀 볼 필요 없고요. 밑에 우선적 효력은요. 밑에 물권 상호간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2번 보세요. 채권의 우선한 효력. 자, 그래서 원칙이 뭐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밑에 있는 거 잘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줄 긋고 물권적 청구권이나 줄 끊으시고 물권의 내용이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줄 것이고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줄 끊으시고 물권자가 자 여기서 이제 현관편입니다. 누가요? 물권자가 누구에 대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침해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자,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뭐예요? 이 물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으면 효력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실효성입니다. 효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요. 첫 번째 줄 언제나 물권의 운명을 같이 한다 되는데 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칠판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침탈해 가져가면 얘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을 병인한테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팔아붙다니까. 그럼 여러분 거 침탈해 가든 말든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 잔금 받는가 동시에 그냥 생 갚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이제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 그렇죠, 병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침탈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겼으면 이제 누가 물권 청구를 해야 됩니까? 병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물권자가 침탈자, 침해자, 침해 염려의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뭐합니까?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운명을 뭐합니까? 같이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양가로 1번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종류는 밑에 갑니다. 종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묶어놓고 타이틀의 현관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를 현관펜 하시고 위에 213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이 점유자가 침탈자입니다. 침탈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밑에다가 임차인 적어놓으시면 그럼 점유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인 경우는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왜?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용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침탈하는 사람이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214조 갑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는 자 줄 거 놓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현관펜에 해놓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염려의 현관펜에 주고 줄 거 놓으세요.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는입니다. 이나가 또는입니다. 예방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침탈 행위를 하면은 마을 수 있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침해 행위를 하면은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해놨는데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저작권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데 침탈하는 사람들,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청구권이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상대방이 고의가 가시 있으면 무슨 배까지 평가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여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물권 변동으로 가는데 쉬어야 되겠죠? 자, 물권 변동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